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깨가 아픈데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럴 네. 때 이제 오십견을 의심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고생을 하고 계시죠. 네, 사실 어깨가 아프면 아우 오십견이야 하면서 마치 유행어처럼 말씀하시고 참 네. 많이 알려진 질환 같은데요. 의외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치료는 또 잘 하지 않아서 이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십견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깨가 아픈데 팔이 올라가지 않을 때 오십견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오십견은 어떤 증상입니까? 네, 보통 오십견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어깨가 아플 때는 무조건 오십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정확하게 오십견이라고 하면 유착성의 견관절염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 견관절염, 경관절에 어깨 관절에 염증성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관절염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경관절염 중에서도 유착성이라는 단어를 썼죠. 아까 네. 어깨가 서로 굳어가지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내 어깨가 뭔가 관절염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어깨가 계속 굳어가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유착성 경관절염. 네. 그리고 흔하게 얘기하는 오십견이 바로 이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요. 도대체 어깨가 아픈 뼈가 아픈 건지 그 옆에 근육이 아픈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어깨 쪽에 통증이 나타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부분들이 어떤 걸까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이 부분들을 한 번씩 만져보게 되는데 사실상 어깨 관절은 저 속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또 복잡한 관절이고 그다음에 저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제가 준비한 이 자료처럼 이 부분들을 보고 하나씩 이제 짚어나가면서 어떤 관절의 구조들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어깨뼈, 날개뼈라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쪽에 삼각형으로 된 저 뼈들이 있고 그 옆에 우리 상완골이라고 하는 팔 쪽에 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에 쇄골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뼈가 서로 같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어깨 관절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깨 관절 쪽에 어떤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어깨 쪽에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만성화가 되면서 오십견의 전조 증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화면을 보니까 어깨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가 이 어깨를 하루라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평소에도 진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통증이나 그런 것도 자주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깨 쪽에 오십견에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면 보통 아직까지는 뭐 때문에 발생을 하는지 사실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임상에서 환자분들이 볼 때 느꼈던 부분들이 내가 지속적인 조금하는 손상들이 누적이 되면서 다시 또 회복되고 누적되고 회복되면서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어설 때 오십견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한 번씩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물건 들다가 삐끗하든가 안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살짝 뜨끔했다. 네. 뭐 그날 하루 정도 아프고 그 다음날에 바로 괜찮아지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십견의 전조 증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어깨 질환이 있을 때 어떤 반응,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깨 질환들 중에서도 오십견만의 특징적인 증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네.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랑 그리고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야간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몸을 살짝 돌렸는데 통증이 뜨끔하게 나타나서 잠을 깼다. 그리고 그 부분들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오십견은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게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뭔가 안쪽에서 부딪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 쪽으로 목 쪽으로 당기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팔을 더 이상 들어 올리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 만성화가 되면 보통 이 부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열중시어 자세에서 팔을 이제 한 번씩 올려보는 거를
백 스크래치 테스트, 백럽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특히나 아픈 쪽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때는 관절이 많이 굳어 있구나.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통이나 아니면 팔을 올리기 힘든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된다면 이때는 50견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뒤에 자크 있으면 이걸 하기 힘들다 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50견도 어깨가 아프지만 사실 50견 이외의 다른 질환들로도 어깨가 아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어깨가 아프면 무조건 50견이다라고 네.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상 어깨 쪽에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근육성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물주머니에 문제가 생기는 점액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깨 쪽이 가장 심한 질환들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50견이라든지 네. 아니면 흔하게 또 착각하시기 쉬운 것들이 어깨를 잡아주는 중요한 네 가지의 근육과 힘줄이 있는데 얘들을 회전근개라고 해요. 이 회전근개의 손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통증이 또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는 게 우리가 오른쪽 어깨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어깨를 우리가 뒤쪽에서 보고 있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살색으로 된 부분들이 어깨 관절낭과 그다음에 극상근건, 그다음에 극하근, 소원근 이런 식으로 된 회전근개라고 하는 어깨를 싸고 있는 중요한 근육들과 건을 나타낸 것들입니다. 50견과 회전근개 손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은 50견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내 어깨가 굳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깨의 관절의 가동성이 줄어드는 것들이 큰 증상들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근개 쪽의 손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들은 다 나옵니다. 네. 하지만 내가 어떤 특정의 힘을 쓸 때 그리고 물건을 든다든지 어떤 특정의 운동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 이 부분들이 회전근개 손상이고 우리가 50견이랑 회전근개의 손상들은 치료 방법들이 약간 미세하게 틀리기 때문에 간별을 요하는 질환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좀 움직일 수 있느냐, 어깨가 안 움직이느냐, 그것으로 좀 큰 차이를 좀 볼 네, 수가 맞습니다. 있겠군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또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시청자 한 분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실례지만 나이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지금 62이거든요. 62이요? 네. 그럼 50견이 아니라 60견인가요? 아니, 어깨가 아프신 건가요? 상황이 어떠십니까? 네. 아니, 제가 평소에는 네. 어깨가 좀 아프고 팔이 들어 올리기 힘들기는 한데 얼마 전부터 밤에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자꾸 깨거든요. 네. 이게 50견이 있으면 이렇게 밤에 잘 때 아플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50대에도 그렇게 아프셨나요? 아니요. 아, 그럼 지금 요즘에 조금씩은 최근에 아팠어요. 많이 아픈 건 아니고 조금씩. 아, 조금씩. 네. 네. 원장님 어떻게 어떻습니까? 보십니까? 물론 말씀하셨던 증상만 가지고는 우리가 50견이다 아니면 다른 질환이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 내릴 수는 없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50대에도 아프셨는지를 네. 한번 여쭤보셨어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조금씩 아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세한 손상들이 한 번씩 나타나고 이게 또 다시 회복되고 손상되고 반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다가 최근 들어서 우리가 밤에 통증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종의 밤에 내가 통증이 살짝 몸을 돌리다가 어깨가 살짝 눌렸는데 그때 뜨끔하면서 통증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게 며칠 이상 지속이 된다면 지금 강력하게 50견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많이 굳어 있다라는 표현들을 또 많이 써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본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는 것들이 아니라 옆에 가족분들이 한 분 도와주셔야 돼요. 어깨를 바깥쪽으로 내가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옆에 있는 분이 어깨를 천천히 들어 올렸을 때 이때 팔끝까지 다 올라간다면
50견의 가능성은 좀 줄어들 수 아니, 있겠죠. 본인이 올리시는 게 아니고요. 네. 살 10배 보세요. 그렇죠. 그러시면 본인이 이렇게 힘을 주게 해서 되면 네. 위까지 올라갈 수 그렇죠. 있나. 내 귀까지 같이 붙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이 안 붙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나타나면서 관절이 굳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스캐뷸라 보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깨 관절에서 서로 부딪히니까 내가 어깨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관절낭이 뭔가 굳어있는 상황들이 되니까 50견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예. 아니, 그런데 네. 50견은 50 넘어가면 대부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그냥 둬도 되나 싶기도 아, 한데 네. 이거 꼭 치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주 애매한 상황일 거예요. 아주 통증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우리가 거의 불가능했다면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밝게 나오지를 않겠죠. 네. 되게 많이 힘드신 상황들일 때는 자기도 알아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우리가 한 가지 교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주변에 보니까 50이 넘어가면 어깨는 한 번씩 다 아프게 된다.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픈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내 몸은 중고차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중고차를 우리가 팔고 새로 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고쳐가지고 자동차가 잘 굴러가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통증이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즐겁게 더 많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50견이나 아니면 경관절 쪽의 문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하시기 쉬운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치료법들이 너무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 한 번 맞거나 아니면 약을 복용을 하거나 이것만 해도 통증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지속적으로 손상이 계속 오게 돼요. 근본적인 처치가 되지 않으면.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머니, 네,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아마 50대부터 조금 아프셨기 때문에 병원을 가실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밤에 딱 소리가 나고 아플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전문의의 진단을 좀 받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꼭 병원에 가보시고서 가시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시청자 한 분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또 치료법이 궁금해집니다. 네. 이 50견이 있을 때 이제 염증도 있고 통증이 있을 텐데 이것부터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50견은 통증이 사실은 아주 네.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 한약으로 우리가 붓기랑 그다음에 염증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네. 한방적으로 봤을 때 어깨 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을 우리가 풍한습에 뭐 나쁜 기운들이 들어왔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한약재들을 투여를 해서 기혈순환이라든지 안 그러면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서 손상된 부분들이 다시 또 틈을 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약 치료를 먼저 진행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의원에 가면 한약 치료뿐만 아니라 침도 맞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안심을 시켜주셔도 요 침 맞는 게 아직도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여성분들한테 흔하게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인데, 네, 침이 아프기는 한데 우리가 또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50견의 통증을 한번 느껴보셨던 분들은 이 침 따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50견의 통증은 매우 심합니다. 일단 50견으로 인한 치료법들 중에서 우리가 침 치료를 처음 시작을 하는 것들은 50견에는 한약으로 만든 약물로 우리가 약침 치료라는 것들을 시작을 하게 돼요. 네. 아까 우리가 복용하는 한약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위장관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흡수가 돼서 어깨까지 가려면 너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게 되겠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약침 용액을 통해서 관절에 직접적으로 슈팅하는 것들이 약침 치료라고 하고요. 먼저 붓기와 그다음에 염증 반응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후에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깨 관절들의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치료법들인데 동작침이라는 치료를 사용을 하게 돼요. 네. 동작침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오십견은 결국 통증도 문제지만 내 관절이 굳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굳어버린 상태 때문에 우리가 관절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고 내가 또 움직이게 되면 다시 또 손상이 되고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침을 맞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깨를 가동을 시켜줘서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것들이 동작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 치료가 수술처럼 한 번에 다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완치가 가능한 겁니까? 네, 완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1차 치료는 아무래도 우리가 통증기 치료라고 해서 환자분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먼저 낮춰주는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동작침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아니면 한약 치료 같은 것도 붓기와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평균적으로 이때가 한 4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은 2차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십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재발을 잘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본적인 처치를 통증만 줄여주게 되면 내가 살겠구나, 나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기가 쉽게 되는데 어깨의 가동성을 다시 또 치료해주는 2차 치료가 가동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우리가 뭐 추나 치료라든지 안 그러면 목과 어깨의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근육 쪽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네. 것들이 오십견의 근본적인 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이게 완치가 가능하다는 게 참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십견이라는 게 많이 써서 오는 거라고 한다면 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네, 가장 오늘 훌륭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십견은 내가 과도하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손상이 됐을 때 내가 이 부분들을 치료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피곤할 때, 어깨가 힘들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넘어설 때 이런 부분들은 피해 주시면 어깨 쪽에 손상이 오지 않겠죠. 네. 그렇다면 오십견의 발생 확률을 많이 낮춰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어깨가 뭔가 통증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일단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다시 또 틈이 생긴 부분들을 갈라진 부분들을 다시 또 메꿔놓고 회복된 다음에 일을 시작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깨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겠죠. 네. 그리고 또 통증이 있을 때 찜질도 하잖아요. 네. 증상에 따라서 찜질 방법도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어깨 쪽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붓기와 염증이 아주 심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차가운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얼음팩을 가지고 우리가 통증이 있는 부위들, 평균적으로 어깨 뭐 앞쪽이거나 아니면 뒤쪽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얼음 찜질을 먼저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만성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들이 생강즙을 내서 우리가 찜질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의 역할들을 우리가 좀 더 극대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강즙을 한 15g 정도 내고 이 부분들이 따뜻하게 좀 데우고 그다음에 거즈에 묻혀가지고 환부에다가 한 10분, 15분 정도 하시게 되면 기혈순환을 촉진시키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운동이 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스트레칭 방법들 한 가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보시는 부분들도 이제 같이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깨를 앞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옆쪽으로 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젓는 게 아니라 어깨 관절이 이렇게 앞뒤로 관절을 움직이는 네. 거군요. 그리고 이 관절을 움직이는 것들을 앞으로 한 번, 그다음에 뒤로 한 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가동성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고 이때 한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그냥 어깨를 살짝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깨의 가동성을 최대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쭉쭉 늘려주는 것들. 이걸 내가 어깨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깨가 좀 뻐근하다, 목이 불편하다 이럴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뭐 네. 벌써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우, 좋으네요. 네. 오늘 50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리포터 고생 네,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 더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대상 아동극 공연이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문화 소외계층 아동 영화 관람이 시네큐 충주 연수점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괴산 정신문화교육이 괴산군 칠성면 다목적실에서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감골 야생화 연구회 과제교육이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박원 기자와 함께 한 주의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룹니다. 시장에 가자. 이번 주는 제천 내토시장을 찾아갑니다. 시장 상인들의 끼를 볼 수 있는 장보고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속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시장 고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오래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육의 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먹는 생선 가운데 이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 생선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명태인데요. 이 명태는 이름이 많습니다. 동태, 황태, 노가리, 많죠. 코다리, 북어.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생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것은 명태를 계속 말리고 말려서 이렇게 노랗게 황태로 만들면 단백질의 함유량이 2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좀 많이 드셔주신다면은 그리고 운동도 좀 해주시면 근육량도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